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동화 핵심 구동 부품의 선구자인 원에스티의 이태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원에스티 하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원에스티 기업 소개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원에스티는 19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인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한 400여 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화성에도 있고, 중국의 산동성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에도 현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공장 자동화용 베어링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는 전부 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받은 부품을 전부 다 국산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본에도 수출을 하는 그런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제품이 어떤 정밀 장비의 수명과 정밀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신뢰를 확보하기 전까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견디면서 이제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역수출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쟁 업체가 어디 있어요? 주로 일본의 THK, NSK, IKO 일본 기업이 대체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독일의 보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데랑 경쟁하면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지금 이제 지명도죠.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익숙한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제품을 쓰지 어떤 가격의 약간의 경쟁력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쓰려고를 잘 안 해요. 혹시 그랬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염려가 되잖아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어떤 기업에 물어봤더니 원에스티라는 데 제품을 안 쓰세요? 그랬더니 거기요 아직 말씀하신 신뢰를 극복하시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더란 말이죠. 맞아요. 그죠? 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선전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원에스티는 어떤 쪽에서 그런 신뢰성을 그동안은 확보하셨나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되질 않고 아주 낮은 단계로 쓰기 시작하면서 또 납기의 문제라든가 또 시장의 변화의 문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네. 일본에 수입하는데 납기가 길어진다든가 그러면 우리 걸 바꿔 써보니 또 괜찮았던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좀 넓혀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넓혀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거의 4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이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공인기관은 어렵잖아요. 현재로서.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혹독한 데,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데에서 나름 평가를 얻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의 브룩스라든가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하고도 진공 장비에 들어가는 환경들, 크린 환경에 들어가는 어떤 베어링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원에스티만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진공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크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혹 내가 지금 소부장 포럼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부장 포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 같이 극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소부장 포럼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개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업에서 물어봤더니 원에스티가 그러면 뭐 어디다 써? 그랬더니 제가 왜요? 반도체 관련된 회사,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런 거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그냥 마츠코바에서 하는 정도만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기업도 하시고 계시죠. 반도체.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저랑 일본 가셨을 때 야마랑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외국 기업에는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으세요?
야마하라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보면은 그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접근을 해서 서로 우리 회사를 소개를 하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네들의 이제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유명한 기업들, 뭐 GHK라든가 NSK라든가 아이케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그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적절하게 우리가 그 말하자면 환경에 맞추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LMS에 들어가는 지금 LM 가이드가 직선운동 베어링이 보면은 아주 적합하지 않아요. 그 운동 그 메커니즘상 적합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런 자동 조심형 뭐 직선운동 베어링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럼에서 이제 기술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발표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에게 딱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공략하는 소비자의 어떤 관심을 끄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볼륨상으로 보면 매출 전체 볼륨을 그게 다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환경 하나를 보면 다른 환경도 보면 그런 환경에 맞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아이템이.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다든가 속도가 빠르다든가 또 온도가 낮다든가 하중을 많이 받는다든가 또 설치가 불균일하다든가 이런 설치가 불균일한 환경은 자동 조심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정밀하게 가공해서 LM 공략 자동화형 베어링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가공을 정밀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 환경에도 직선 운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조심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사실은 중국도 있고 뭐 더 뒤쫓아오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랑 같이 협업하면 어떤 메리트이 있을까요? 일본하고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비즈니스를 일본이랑 그런 일본하고 할 적에? 네네네. 원가나 이런 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직은 일본 시장이나 이제 이런 시장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내에서 수출용은 중국용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네들 AS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의 어떤 안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수출용은 이제 뭐 원에스티를 쓴다든가 뭐 일본의 제품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국 제품을 쓰지 중국 제품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AS 하려면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그냥 싼 거 쓰고 뭐 아니면 바꿔주겠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래서 보면 일본도 지금 보면은 중요한 부품 이런 데들은 이제 중국제는 사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들은 것 같은데 일본의 제품 비싸서 못 파는 거를 오네스티가 싸게 만들어서 일본 브랜드는 일본 분대로 해서 고가로 받고 오네스티 브랜드로는 좀 그 나름대로 방향성을 달리해서 하고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외에 또 이제 그 공장 자동화형 베어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굳이 이걸 개발하느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 일본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은 협력의 시대인 것 같아요. 협력을 해서 일본 브랜드로는 또 세계적으로 질문도가 높으면 그런 대로 그 브랜드 가치를 높게 받고 또 원 브랜드가 뭐 좀 예를 들어서 하다 그러면은 또 뭐 어쨌든 제품 동일하더라도 또 새로운 시장을 또 가격 때문에 못 파는 시장들을 또 점령을 해서 시장을 또 점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판매를 넓힌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이거는 우리가 요새 남이 잘 모르고 꼭 팔고 싶어 자랑하실 제품 하나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자동 베어링이 무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게가 무겁다든가 크기가 크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들을 가벼우면서도 큰 하중을 말하자면 축방향으로 이제 들어 올려야 되니까 축방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베어링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마 곧 아마 우리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아. 어떤 세계 시장에 거의 최초로 우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징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을 이제 뭐 하중이 많이 받는 시장이라든가 특색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면 우리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자동화용 그 베어링의 시장을 분류하다 보면은 특성으로 다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어느 건 그냥 가격이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시장, 또 어느 시장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하중만 좀 정말 크게 받아야 되는 시장, 어떤 건 크린룸의 정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시장이라든가 이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을 우리가 기존에 이미 막강하게 점유하고 있던 THK라든가 NSK라든가 아이케어라든가 보쉬라든가 이런 시장들의 어떤 시장을 우리가 우리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예. 지난번에 오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거는 10년을 써도 베어링에 그 주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셔서 그런 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 상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뭐 건축 시장인데 기계 분야가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시장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윤활 시장을 보면 이게 우리 기계 분야에서 윤활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원천 기술은 화학 쪽에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체역학하고 잘 연결이 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윤활을 아주 소량씩 공급을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윤활유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맞추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한 윤활유를 만드는, 이렇게 융합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것도 역시 우리 소부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융합을 시켜서. 아까 이제 우리 소부장 내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면은 이런 절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보가 필요하고 시장의 정보가 필요하고 기술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 융합시킬 수 있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보만 안다고 되지 않잖아요. 정보를 엮어서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또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소부장 기술융합 포럼의 공동연구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을 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맞아요. 거 30년씩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뭐 몇 분 안 계신데 그런 거에 정말 오랫동안 힘써 주셔서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도 지사가 있고 판매하는 지사, 미국에도 지사가 있고 이제 중국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조금은 절 타는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룹핑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서로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기술융합 포럼에서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런 그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게 이제 M&A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도 하고 기술적인 M&A도 있고 또 재무적인 또 M&A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업 간의 서로 협력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한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포럼의 회장님이시고 원에스트 대표님인 이태원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